2022년 무역보험 아카데미 무역실무 심화 강의를 맡게 된 임성종 관세사라고 합니다. 모르면 큰일 나는 관세실무 환급 절차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환급특례법상 환급과 그리고 관세법상 환급으로 크게 구분이 되는데요. 먼저 환급특례법상 환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환급이란 세관에서 일단 부과, 징수, 한 관세 등을 특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주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 등을 당해 원재료로 제조, 가공한 물품을 수출 또는 외화 등 행위에 사용한 때에 수입 시에 징수한 관세 등을 수출자에게 되돌려 줍니다. 그러나 원재료를 수입할 때 징수되었다 하더라도 가산금, 가산세, 벌금 등은 당해 원재료로 물품을 생산하여 수출하였다 하더라도 환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상기 환급특례법상 환급 이외에도 관세법상 환급도 있습니다. 환급특례법상 환급이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대한 특별법으로 환급 대상 수출 등을 이행한 경우에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출물품에 사용되는 원재료 수입 시 기납부한 관세를 환급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세 등이란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개별서비스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및 교육세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류를 수입하게 되면 주세뿐만 아니라 농어촌 특별 및 교육세가 부과가 되고 있고요. 관세도 같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류를 수입하고 다시 수출하게 되면 관세, 주세, 농어촌 특별세 및 교육세를 다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이란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유상수출신고입니다. 따라서 샘플로 보낸 무상거래 같은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전시회 등 수출한 무상으로 수출했는데 그 전시회 장소에서 외화를 받고 판매됐다면 환급이 다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계약 조건과 서로 달라서 반품된 물품을 대체하기 위해서 다시 수출할 경우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외화를 받고 국내에 주든 미군에 물품을 공급했을 때는 환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보세구역에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외항선, 배, 외항기, 비행기에서 사용되는 선용품, 기용품 같은 경우에도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행기 안은 국내가 아니라 외국으로 보기 때문에 관세 등은 국내에서 소비되는 물품에 대해서 부여되는 건데 외국 비행기 안에서 소비됐기 때문에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았다고 하여서 환급해 주는 제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환급법상 관세환급은 환급액을 산출하는 방법에 따라 간이 정액 환급과 개별 환급이 있습니다. 간이 정액 환급은 개별 환급보다 환급액 산출이 간이합니다. 그러나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과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간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간이 정액 환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상 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출물품을 생산한 업체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간이 환급은 수출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환급 신청인에 속하는 직전 2년간 매년 또 총 환급 실적이 6억 원 이하이면서 환급 신청인에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환급 신청일까지 환급 실적이 6억 원 이하인 업체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요건은 수출물품의 HSK 10자리, 이 10자리가 간이 정액 환급표에 계기되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기기되어 있지 않으면 간이 정액 환급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산출 방법은 수출 금액 FOB 조건으로 1만 원당 간이 정액
표에 계기된 일정 금액을 환급해 주고 있습니다. 사례를 보겠습니다. HS 코드 HSK 10자리를 보시면 유도자 HS 코드입니다. 이 물품을 수출했는데 2002년부터 역산해서 2년 이내의 것만 간이 환급을 신청했습니다. 만원당 환급 금액은 10원으로 측정되어 있고요. 최근 2년간 FOB 수출 금액을 따져보았더니 77억 8천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급금 계산은 이 총 FOB 수출 금액에서 만원으로 나누고 또 환급금액 10원을 곱하면 770만원 정도가 간이 환급금액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만약 올해 신청하지 않고 내년에 신청하게 되면 19년도 거는 또 환급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간이 정액 환급은 환급특례법상 환급 대상 업체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수출을 한 경우 해당 수출 금액에 따라 환급액이 결정됩니다. 실제 수입 원재료를 사용했는지 여부는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간이 정액 환급으로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 환급은 그 대상이 수출자, 제조자입니다. 요건은 모든 업체가 선택 가능해서 중소기업임에도 간이 정액 환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개별 환급으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환급액 계산이 간이 정액 환급보다는 복잡하지만 정확하게 환급액 산출이 가능합니다. 환급액의 산출 방법은 수출물품에 소요된 원재료의 소요량에 해당되는 관세를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중소제조업체는 기본적으로 간이 정액 환급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개별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간이 정액 비적용 신청 승인이 필요로 합니다. 간이 정액 비적용 승인을 받으면 승인 후 2년간은 간이 정액 환급 업체로 전환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본지사국 한 곳이 이상이 간이 정액 비적용 등록이 된 내역이 있으면 모두가 간이 정액 환급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인인 같은 경우에는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개별 환급 금액과 간이 환급 금액을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를 보시면 6006 3하나의 0000 편물 원단 세부안입니다. 이 편물 원단의 제조 공정을 살펴보니까 섬유를 수입을 했고요. 국내에서 실을 제조하고 편물 원단을 만들었습니다. 이 원단을 수출해서 외국 업체가 장갑을 제조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이 HS 코드 6006 3하나 세 번의 간이 정액 환급은 140원입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예를 들면 360만 원에 수출했고 만원 나누고 140원 곱하면 간이 정액 환급은 5만 원 정도가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개별 환급 금액은 원재료 HS 코드, 이 섬유를 수입했을 때 HS 코드가 5503-19-000이었습니다. 이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보았더니 100kg를 수입할 때 18만 8천 원 정도를 납부를 했습니다. 근데 편물을 제작, 이 최종 수출하는 원단에 소요되는 원재료 양을 보았더니 원재료 1kg당 완제품 1kg 1대1로 소요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50kg를 수출했고 50kg를 원재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수입한 관세의 반인 94,000원을 개별 환급을 받습니다. 따라서 개별 환급 금액이 간이 정액한 것보다 더 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상태 환급에 대해서 보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할 경우 수출 물품에 대해서 원상태 환급을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수출 비율에 따라 환급금으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847990의 9090 액체류 드롭기기인데요. 일종의 주사기 모양으로 되어 있는 디스펜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물품 같은 경우에 이 HS 코드는 간이 정액 환급은 10원으로 측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을 수입할 때 관세는 국제협력 관세율 5%를 납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100개를 수입했는데 그때 수입 시 관세는 70만 원 정도를 납부를 했습니다. 원산태 환급 금액은 50개를 수출을 했다고 한다면 납부한 관세의 반, 35만 원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이 정액 금액으로 계산해 보면 10만 원도 안 되는 금액, 작은 금액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원산태 환급으로 신청해서 납부한 관세를 다 돌려받는 게 가장 큰 환급 금액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환급 신청 기간 및 환급권자. 환특법에 의거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물품 수출 등에 제공한 날로부터, 기준은 수출신고 수리일입니다.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지 세관에 환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살펴본 그 간이 환급 700만 원 받은 업체 같은 경우에 환급 신청을 1년 늦어질 때마다 최소 350씩 환급 금액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간이 환급금은 환급권자는 제조자만 받을 수 있고요. 개별 환급은 제조자 또는 수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을 받는 곳은 제조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관할지 세관에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제조장이 여러 곳일 경우에는 개별 환급업체는 주된 사무소에 일괄해서 신청할 수 있고, 간이 정액 환급업체 같은 경우에는 각 제조장별로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환급 신청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받고자 하는 세관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환급 신청 전 제출 서류. 환급 신청인은 환급을 신청하기 전 환급금을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세관에 등록을 하여야 환급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신청할 수 있는 서류는 이렇게 됩니다. 간이 정액 환급일 경우에는 환급금 계좌 통보서 원본, 그러니까 명판과 도장을 실제로 날인해서 원본을 보내주셔야 되고요. 이 신청서상의 도장과 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이 일치하는지를 보기 때문에 인감증명서 원본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환급받을 통장사본, 이렇게 해서 간이 정액 환급은 미리 환급받을 계좌를 등록하시면 되겠고요. 개별 환급 같은 경우에는 통장사본 등록도 있고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간이 정액, 비정액 승인 신청을 하셔야 되고, 또 소유랑 상정 방법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별 환급 같은 경우에는 자율소유량을 발급을 해야 되는데, 발급하기에 앞서서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가 자유롭게 소유량을 계산하겠다라고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식이 보시면 환급 계좌를 등록할 때 사용되는 양식인데요. 신고인, 수출자나 제조자가 등록을 하시는 거고요. 만약 개별 환급 경우의 경우에는 간이 적용, 비적용 부분을 체크를 하고, 간이 적용은 그냥 간이 정액 환급을 받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비워놓고 그냥 그 계좌 정보만 입력을 하고, 이 부분에 이제 명판하고 도장, 인감증명서에 있는 도장과 일치하는 도장을 찍어서 원본, 인감도 원본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관에 제출하면 당일 또는 다음 날 바로 등록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 다음 날부터 바로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별 환급 같은 경우에는 소유량 상정 방법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수출자나 제조자가 신고인으로 기재를 하고 HS 코드별로 소유량 상정 방법을 각각 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물품, HS 코드가 다른 물품을 생산해서 수출하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HS 코드별로 각각 소유량 상정 방법들을 표시해가지고 1번, 2번, 6번 해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유량 상정 방법 신청할 때 반드시 제조 공정도와 공정 설명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정 방법이 적합하게 기재를 했는지 세관에서 나름대로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 개별 환급의 중요한 부분은 여기 표시된 이런 서류들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원재료와 완제품 간의 소유량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서류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보시면 제조 사양서, 제조 공정도, 그리고 원재료 수불 대장. 만약에 원재료 수입했다면 수입된 물품이 언제 들어왔고 언제 나갔고 하는 수불 대장이 있어야 되고요. 또 이 원재료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었다면 생산된 물품이 언제 수출 나갔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수불 대장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소요량 계산철. 원재료 50개를 가지고 완제품 25개를 만들었다면 그 상관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소요량 계산철이 필요로 하고, 만약 직접 생산하지 않고 위탁 생산했다면 위탁 가공 계약서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개별환급 시 소요량 상정 방법은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에 사용된 원재료의 소요량을 산출하는 방법인데요. 6가지가 있습니다.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서 소요량을 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 단위 실량 산정 방법, 두 번째가 단위 설계, 세 번째가 수출 건별, 네 번째가 일정 기간별, 1회계연도 단위별, 위탁 견별, 총 소요량 산정 방법 해서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 실무에서는 이제 단위 실량 산정 방법을 많이 사용들 하고 있습니다. 개별환급 시 환급받을 수 있는 원재료는 해당 수출 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된 물품만 가능합니다. 다만 화학적으로 결합됐더라도 이걸 수치적으로 소요량을 증빙을 할 수가 없다면 환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해당 수출 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다만 간접 투입되는 물품은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수출 물품의 포장용품, 그리고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는 수출 물품, 그리고 수입 원재료와 상호 대체 가능한 국내산 원재료가 환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별 환급 시 환급받을 수 있는 원재료, 수출 등의 제공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한 원재료에 대해서만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2022년 6월 24일 수출한 물품은 수출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22년 6월 30일로부터 2년 소급하여서 2020년 6월 30일 이후에 수입한 원재료로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출 이행기간 단축되는 원재료는 해당 기간까지만 적용되기 때문에 단축 기간이 되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출 면적상에 오류가 있는 경우 정정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로 많은 오류가 수출 신고 시 제조자 표시를 해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간이환급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제조자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제조자를 표시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정정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환급 신청의 미표시, 수출자인지 제조자인지 표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세번 부호 오류. 간이정액 환급 같은 경우에는 HS 코드에 따라서 간이 환급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세 번 부호가 틀리게 되면 간이 환급 금액도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부분은 반드시 지켜서 수출 신고해 주시면 간이 환급 받는 데 이상이 없겠습니다. 환급 특례법상 환급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